한국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꿀 건지 크리스 설명해 봐. 설명할 거야 없지. 지금 엄청 주식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어쨌든 이전에는 금리가 역전될 위험성이 있으면 주식을 팔아서 그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채권은 아직 할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무슨 EM 뭐라 그랬지? 이 어쩌고 거기다 하라 그러지 않았어? 자, 물가가 오를 때 현금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현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아니 당신이 일시적으로 갖고 있어서 뭘 사야 된다 그랬잖아. 채권이나 이런 걸. 현금화해서. 금리 오를 때 채권을 사면 돼, 안 돼? 금리가 오를 땐 채권을 사면 안 되지. 근데 뭘 채권을 산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레디바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가 오르는데 현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금리도 오르고 금리 역전도 됐고 그런 경우에는 자, 물가 오르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금리 오르니까 채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럼 나머지가 뭐 있어? 주식하고 부동산. 주식하고 부동산이야. 자, 주식은 언제까지 부동산은 언제까지 좋아?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동안은 좋아. 그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 레버리지가 거꾸로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괜찮고 장기적으로는 너무 금리가 오르면은 그것도 안 되고 주식은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성장주가 있고 하나는 가치주가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 금리가 오르면은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고 가치주는 성장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떨어지는 비율이 낮고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원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가지고 있어도 돼.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데는 가격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딴 데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뭐 HBO라든지 디즈니라든지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런 데는 가격 전가를 못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SO일 같은 데를 보면 한국 회사로 봐서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 철판 가격이 올리면 돼. 하지만 철판을 사다가 파는 조선소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수주 잔고가 뭐 많다 이런데 계약은 지금 하고 물가가 예를 들어서 20%가 올랐다 그러면 철판 20% 올린 값으로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준다고. 그러니까 조선소 같은 데는 그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면 안 돼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도 원유 가격이 오르면 휘발유값 올리면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사다가 휘발유가 아니고 항공유지. 항공유를 사다가 서비스 제공하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원가 올라가면은 거기도 물론 일부는 소비자한테 넘기겠지만 포스코나 SO일처럼 그렇게 넘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같이 세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 중에서 원가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안정되면 그때 이제 채권을 사도 되고 그리고 갑자기 주식이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성장주가 더 많이 떨어졌을 거니까 성장주를 가치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팔아서 성장주를 사면 되지. 오를 때는 성장주가 또 더 많이 오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고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경로이 제일 많은데 경로는 그대로 갖고 있을 건지 말 건지 바꾼 다음 뭐로 바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고 다음 주까지 해. 여보 난 모르겠는데?
난 모르면 당신이 과외해주면 안 돼? 그건 물어보고 자 내가 5월 4일 날 한국 기준 자산 분배를 다시 해봤어. 5월 1일 날 했던 게 이거고 25.75고 5월 4일 날 했더니 이 비율이 국채 비율이 더 줄었어. 10%에서 9%로 12%에서 11%로 왜 줄었을까? 뭐라고 여보 다시 얘기해봐. 국채 비율이 원래 10%였는데 지금 2년짜리가 9%로 줄었다고 일주일 만에 왜 줄었을까? 금리가 인상하니까 그런 거지. 금리가 금리 오른 게 금리가 올랐으면 국채 비중이 올라가야 되지. 지금 국채 비중이 줄었잖아. 아니 여보 금리가 오르는데 왜 국채가 올라가? 자, 금리 왜 올랐어? 금리는 미국 금리 올리니까 인상했으니까 올렸지? 미국 금리는 왜 올렸어? 그건 인플레를 막으려고 올렸지? 밑에 보라고. 오피스텔 수익률 인플레이션이 4.1%에서 4.8%로 올랐지. 빨간 거 봐. 음, 음.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금리가 올라서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주식 비율이 더 올라간 거야. 국채보다. 근데 여보 이번에 오피스 주가 엄청 떨어졌다 그러던데?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로 안 하고 여기서는 퍼의 역수로 계산을 한다고. 알겠어. 주가가 떨어졌으면은 수익이 일정한데 주가가 떨어졌으면 퍼는 더 떨어지고 퍼가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간다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라고. 오피스텔 그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졌는데 임대료가 일정하면은 오피스텔 수익률은 올라간다고. 자,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변경은 이렇다는 것. 그러니까 물가가 지난주에는 4.1% 올랐는데 미국이 8%라고. 그러니까 4.1%에서 8%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4.8%로 올랐어.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5월 1일 날 한 건 4월 달이 아니고 3월 달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 5월 4일 날 보니까 4월 달 자료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0.7%가 오른 거야. 그를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0배니까 뭐 8% 정도가 오를 수 있지. 12배니까. 자, 캐나다 주식하고 주택 수익률을 81년부터 2006년까지 계산 자료를 봤어. 이건 26년 동안이지. 25년인가? 주택은 3.75배가 올랐고 주식은 4.7배 올랐어. 그러니까 주택은 평균 가격이 1981년도에 8만 불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0만 불이었어. 캐나다 전국 평균이. 주식은 주가 지수가 2,300에서 11,300으로 올랐지. 그래서 연봉리로 따지면 주택은 5.4%고 주식은 6.4%라서 주식이 1%가 높은데 이거는 지수나 주택 가격만 따진 거고 주택 임대료나 배당 그리고 세금은 고려 안 하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주식은 배당 수익률이 최근 2000, 2021년 기준하면 배당 수익률이 3.4%였고 양도소득이 주가지수가 오른 게 양도소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50%의 반이니까 25%로 가정하면은 그걸 빼면 7.4%가 되고 주택은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보통 살려고 하는 게 임대 수익률 10%고 비용 뭐 재산세니 뭐니 다 빼고 순수익률이 5% 정도인 걸 보통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보면 일가구 1주택이어서 면세였을 경우는 10.4%야. 그러니까 임대소득까지 고려를 하면 세금 효과까지 해서 주택이 주식보다 한 50% 정도 높아. 7%하고 10%니까. 그래서 버핏하고 린치 같은 대가는 투자를 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맞아. 물론 뭐 집도 임대 수익률이 낮은 걸 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적정한 그럼 걸 여보 당신도 우선 집은 사겠네? 집을 네 아들들이 사야지 아 나보다. 그냥 여보 나를 사줘. 걔네들 하다가는 우리 계속 우주책자야.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녹화 중이니까 일단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주택은 가격 상승률이 레버리지 전후로 하면 세후 10%고 아까 봤듯이 10.4%인가 그렇지. 근데 주식은 7%였고, 근데 레버리지를 주택은 걸 수가 있고 주식은 걸 수가 없어. 주식은 변동성이 많아서 주식담보대출을 하면은 보통 50%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불의 주식이 있으면 15만 불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 그게 30%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로 나가버려서 다 깡통 계좌가 된다고.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고 주가가 바로바로 되고 환금이 바로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원칙인데 대신 편하지. 주식은 그냥 사놓고 배당만 받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사거나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주택은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고 첫 번째 대신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주식보다는 떨어지는 게 뭐 반 이하고, 그리고 가격도 주식은 매일매일 숫자가 나오지만 시간 숫자가 나오지만 주택은 알 수가 없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쉬운데 단독 같은 경우는 그건 아주 어렵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주택값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팔수가 금방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 하기는 아주 좋아. 레버리지를 걸면 세후 수익률이 또 더블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주택임대 레버리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순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오히려 손해가 나고 순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을 때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율이 4%고 순수익률이 아까 5%로 가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를 따져보면 12만 불에 80% 대출이면은 10만 불 대출을 받았다고 보면 임대 순수익률은 12만 불에 대해서 5%니까 6천 불, 이자 4% 10만 불씩 하면 4천 불이니까 임대를 놓으면 오히려 이자를 받아서 대출 받아서 임대를 하면 오히려 2천 불이 더 남고, 그러면 수익률이 내 돈은 2만 불이 들어갔으니까 2천 불이 나왔으면은 수익률이 10%가 올라가. 이건 임대에 따른 임대 레버리지에 따른 수익률이 10%고 원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따졌을 때 수익률은 또 10%였으니까 총 수익률이 20%가 되지. 그리고 이자율이 효과가 1% 오를 때 5년 동안 내는 돈이 10% 이상이 늘어. 그래서 이자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이자율 뭐 예를 들어서 뭐 5%다 그러면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0.25%는 보통 깎아주고 뭐 안 깎아주더라도 말 한마디에 뭐 거의 2.5% 정도 5년 동안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익을. 그리고 고정 대출 고정 보통 5년 고정 이자로 대출을 하는데 그보다 변동 금리가 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지금 버핏 따라하기인데 버핏이 지금 현금 비중을 축소했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현금과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현금이 1,400억 불이 있었는데 지난 1, 4분기에 400억 불을 주식을 추가로 샀어. 그래서 현금 비중은 축소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차익 거래를 지금 에, 액티브 블리저드를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대로 인수 제한한 대로 95불에 거래가 되면 34% 정도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장기 투자 HTP 같은 경우는 서버를 분리하고 프린터하고 PC 쪽만 놔뒀는데 프린터가 일단 사면 교체할 때까지는 거기서 카트리지를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구매형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이 돼서 어, 분리한 다음에는 현금 흐름이 2배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사기 시작해가지고 ROE가 계속 높아질 예정이야. 그래서 이것도 나름 두 가지도 어, 뭐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들들이 안 들어와서 이건 뭐 할 수 두 없고. 가지라는 거는 HP하고 마소? 자, 그럼 여기까지가 녹화하고 일단 녹화를 끝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습을 할 거니까